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셉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7월 4일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정경도 국방장관의 발언이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금 네이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 10건 중에 상위 10건 중에 지금 2건이 정경도 국방장관의 6.25 전쟁에 대한 발언 관련 뉴스입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 국방위원회가 열렸는데 이주영 의원과 그리고 백승주 의원이 정경도 국방장관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정경도 국방장관의 답변 모습이 굉장히 논란을 샀습니다. 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경도 국방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 출석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네, 이 북한 목선 사건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인사권 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분야의 질문에 있어서는 시종일관 주눅들지 않고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총 5시간 40분가량 진행된 이 국방위에서 답변을 바로 내놓지 못한 부분이 2대목이 있었습니다. 그 대목이 지금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뉴스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정경도 장관은 지난 3월에도 국회에 출석해서 한 발언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당시 자유한국당 백승조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이 천안함 폭침 그리고 연평해전 등에 대해서 정경도 장관은 그것은 불미스러운 남북 간의 충돌이다라고 했습니다. 천안함 폭침, 그러니까 북한의 공격을 가지고 일방적인 공격에 대해서 남북 간의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말해서 굉장히 무리를 빚은 적이 있죠. 자, 오늘 그때 질문을 했던 백승조 의원이 또 질문을 했습니다. 백승조 의원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장관님, 6.25 전쟁은 김일성과 노동당이 벌인 전쟁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시원시원하게 답을 하던 이 정경도 장관이 약 4초는 굉장히 깁니다. 4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백 의원이 다시 질문합니다. 전쟁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6.25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정 장관은 다시 이렇게 되묻습니다.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 백승조 의원. 북한이 남침을 기획하고 침략한 전쟁이라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자, 그제서야 정경도 장관은 북한이 남측 이렇게 침략한 전쟁으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백승주 의원은 아니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는데 이게 시간이 걸릴 일이냐라고 이렇게 타박을 하는데요. 자, 이어서 김원봉에 대한 또 질의를 있습니다. 백승주 의원은 김일성과 노동당의 전쟁 범죄, 이들의 공범이 될 수 있는 약산 김원봉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운이 적절하지 않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려고 한 것이죠. 자, 백승조 의원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당시에 김일성을 검열상과 노동상으로서 도운 김원봉은 전쟁 범죄의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네. 역시나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이 정경도 장관은 고개를 숙여서 이제 자료를 뒤적거리면서 국감 자료 이런 참고 자료를 이렇게 살피는 이러한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백 의원이 다시 묻습니다. 김원봉이 범죄의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문제입니까? 자, 정 장관은 뭔가를 발견한 듯이 자료에 이렇게 시선을 고정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여튼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고 적극 동조한 것으로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얼버무리듯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사가, 지금 이것을 다룬 기사가 2건이 하나는 조선일보, 하나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자, 이 2 기사가 지금 가장 많이 본 뉴스에 이렇게 올라서 많은 댓글이 달려 있는데, 네,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라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말 분명하고 단호하게 답변을 했어야죠. 6.25 전쟁은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벌인 일방적인 침략 전쟁이다라고 단호하게 답변을 했어야죠. 그런데 여기에 머뭇거린다. 이것은 지금의 정말 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이 국방부의 정신이 도대체 어디에 가 있는가? 무슨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수장이라고 하는 이 국방부 장관은 이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정말 확고한 어떤 국가관, 안보관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문제들입니다.
자, 머뭇거린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주영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런 사진을 보여주면서 경기도 파주 적성면에 있는 적군 묘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적군 묘지는 6.25 전쟁 당시 사망한 북한군 그리고 중공군의 시신이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에 북한 공작원의 시신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국방부가 제네바 협약에 따라서 1996년에 조성했고 지난 3월에 관리권을 이제 경기도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3월에 한 종교단체가 뭘 여기서 개최를 했냐면 제3차 파주 적성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군인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네, 이 6.25 남침을 감행한 적군의 죽음을 추모하는 추모제를 열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에 이 여당 일부 의원들이 참석했다라는 게 더 문제였죠. 그래서 당시에도 이게 기사화되면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이주영 의원은 아직 국방부의 관리권이 경기도로 넘어가기 전이다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인민군 추모제를 하게 내버려둔 국방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렇게 따졌습니다. 자, 정 장관은 국방부에서 성역화할 그럴 의사는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진화를 했는데, 자, 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은 이주영 의원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저기가 적군 묘지 맞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적군 묘지 맞습니다 라고 하면 될 것을 이 적군이라는 표현을 참 하기가 굉장히 눈치가 보였나 봅니다. 이 정경도 국방장관 역시나 4초 이상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네, 적군 묘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질문에는 막힘없이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했는데 정말 이런 북한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 대체 무엇을 그렇게 눈치를 보고 답변을 쩔쩔 매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제기죠. 그래서 이 두 기사는 그런 면에 있어서 많은 네티즌들의 화제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북한 목선 사건과 더불어서 이러한 일들을 보면은 정말 지금의 이 국방부, 이 군인 조직이 너무나 정치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군에게 우리 안보를 맡겨도 되는 것인가? 라는 이러한 걱정과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외에도 또 황당했던 일은 국방부가 내년에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서 북한과 공동기념사업 개최를 검토한다라는 이런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해명 자료를 내놓긴 했으나 사실 해명이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국방부가 용역을 준 것 같습니다. 6.25 전쟁 70주년 국방사업 기본 구상 연구라는 이 용역 보고서를 조선일보가 입수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자, 6.25 전쟁 70주년을 맞는 2020주년을 목표로 각종 남북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기념사업 추진 방향을 기억의 장, 화합의 장, 약속의 장 이렇게 세 가지로 설정을 하고, 자, 참전 당사국과 관련국이 함께 참여하여 냉전 시대를 마무리하고 참전 용사와 희생자 추모, 보훈 및 남북 화해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는 이러한 취지의 보고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대내적으로는 남과 북이 6.25 전쟁 기념 사업을 공동으로 참여 개최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6.25 전쟁 기념 사업이 승전의 의미를 넘어 평화를 향한 도약임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 보고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배경에 대해서 보고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이후 한반도 종전선언과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냉전 시대에서 평화 시대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했다라고 이렇게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이것은 국방부가 아니라 무슨 통일부의 보고서를 보는 것 같죠. 근데 만약에 침략전쟁을 일으킨 어떤 나라가 진정으로 사과하고 계속되는 거듭되는 어떤 사죄의 표명을 여러모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나라와는 뭔가 새로운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공동으로 해 나갈 수 있겠죠. 그러나 북한이 그렇습니까? 북한은 한 번도 도발을 인정한 적도 없고 6.25 전쟁에 대해서 더더욱 사과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북한과
공동으로 정말 뭐 화해를 도모하는 이런 기념사업을 공동으로 하겠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국방부에서 이런 일을 추진하고 생각할 수가 있는지 참 의아스럽네요.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군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6.25 전쟁 때 수많은 희생자를 낸 군을 총괄하는 국방부의 정권 코드 맞추기 행태가 도를 넘었다라는 이런 지적을,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군 내부에서 있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6.25 전쟁이 마치 쌍방과실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6.25 전몰 장병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6.25 전쟁을 침략 전쟁이다 라고 확실하게 답변하기를 주저했던 정경도 장관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속 시원히 답변을 했습니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자, 군 내에서 언론에 계속 정보를 건네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그런 일 다시 없도록 해주세요. 라고 발언을 하자 작전 보안이 잘 지켜지도록 강조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시원하게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요즘 보고 있으면 이 문재인 정부를 가리켜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 라고 부르는데 참 글쎄요. 그 휘하에 있는 이 국방부도 국방부 장관은 없는 것 같고 통일부만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